누가 시킨 거예요? 하여튼 뭐 기분은 좋네요.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첫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호랑이 등에 올라탄 기분일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 우리가 이거 꼭 그 목표까지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후일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책자하고 USB를 건네서 경제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경제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남북 경협을.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한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기호지세라는 말을 여러 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언제 썼냐면 정치를 시작할 때 2012년 총선 때 이제 기호지세다. 어쩔 수 없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런 네, 그래서 상황이다.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지금은 저렇게 풀려서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정말 집권 이후 지금까지 안보 위기에 시달려서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욕먹은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 신경제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저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북 경협 로드맵이에요. 남북 경협 로드맵. 예, 그래서 그 큰 틀이 동해권, 서해권 접견 지역을 개발해서 3개 벨트로 그렇게 개발해서 북방 경제와 연계해서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만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계속 나오겠지만 저게 중요한 거는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김정일이나 김일성과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6.25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그렇죠. 나는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뭐 1984년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6.25에 대한 전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남남 갈등의 소지가 적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6.25 전쟁을 남쪽 해방 전쟁으로 일으킨 게 김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모든 걸 봤다면 김정일은 상대적으로 3대 세습의 뭐 주역이긴 하지만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는 그런 경직된 사회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북쪽 그 분들에게 잠깐 빙의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 같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제까지 핵개발 국가였다가 오늘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그쪽 시각에서 보면 이미 올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이 성공했다. 우린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건 경제다. 예, 그래서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